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녹방 촬영을 해서 방송을 갖다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포유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 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갖다가 알고 나면은 정말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부동산 통계 전체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통계의 오류, 통계는 사기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봐라. 통계는 전체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통계적 오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차감시킬 수가 있고, 또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 부동산 통계 전체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한눈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딱 한 개의 표로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딱 한 개의 차트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차트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통계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통계이고요. 각 연차별로 2006년, 7년, 8년, 2020년까지, 2020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끊었습니다. 자, 각 연차별로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왜 이렇게 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분류한 기준은 그냥 단순 거래량이 아니라 해당 연차의 가격대별로 발생된 거래량입니다. 가격대별로 발생된 거래량이고요. 여기가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해가지고 쭉 내려보면은 80억까지, 90억까지 표기를 해 놓았어요. 90억대까지 표기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각각 연차별로 총 거래량도 지금 여기다가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공개해 준 모든 거래량을 갖다가 전수조사로 해서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15만 건의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부동산 거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6년도까지만 해도 거래되는 아파트, 제일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 약 6만 건의 거래량이 1억대, 2억대에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008년도에 아파트 거래 가장 많이 나타난 가격대가 2억대에서 3억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2억대에서 3억대 합치면은 약 2만 9천 건의 거래량이 발생됐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008년, 9년, 11년, 12년 쭉 이어져 옵니다. 2014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2015년부터 살짝 중위수가 3억대에서 4억대로 바뀌어 가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는 또 3억대, 4억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16년까지만 해도 3억대, 4억대가 가장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던 곳이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가격 중위수가 지금 4억대로 한 단계 확 올라가더니 가장 많이 거래된 면적대가 4억대로 나타나더니 지금 현재는요 5억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0년에는 5억대로 나타났고 지금 2019년도에도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가 5억대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색깔이 무엇이냐, 이 색깔이 해당 각 연도별로 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에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초록색으로 바뀔수록 거래량이 적은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위수가 3억대였어요. 3억대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아직 임기 3년 차에 불과한데 지금 5억대로 바로 훌쩍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지금 2019년과 2020년 들어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2019년과 2020년에 지금 가격 중위수가 각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5억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2019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이게 전 정부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 중위수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각 연도별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대가 3억대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2019년, 20년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대가 5억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이 차트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쉽게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각 가격대별로 평균 거래 면적을 갖다가 산출한 겁니다. 각 가격대별로 평균 거래 면적. 그리고 여기에 진하게 지금 표기된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급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갖다가 표기해 놓은 것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하면은 85스퀘어미터 전용면적 85스퀘어미터 이상을 갖다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그러니까 84.99 스퀘어미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중에서 제일 큰 거래 면적을 갖다 표기해 놓은 건데 이게 바로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4평 아파트야, 36평 아파트야. 전용 면적은 거의 대부분 84스퀘어미터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30평대 아파트 2006년도까지만 해도 3억대에 살 수가 있었어요. 2007년도까지만 해도 3억대. 2008년, 2016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까지 2006년도에 3억대, 2007년도에 4억대로 올라가고요. 2009년도에 잠깐 5억대를 찍는가 싶더니 다시 2010년, 11년, 12년 쭉 30평대가 4억대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7년도에 5억대를 갖다 바로 찍어버리더니 2019년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살려면요 8억대라는 게 나타납니다. 지금 8억대로 올라섰어요. 자, 지금 이 평균 거래 면적 흐름을 갖다 보시면은 가장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표기된 숫자는 각각의 가격대에서 평균 거래 면적을 갖다 표기를 한 건데 이 평균 거래 면적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쭉 4억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7년, 18년, 19년, 20년 지금 문재인 정부 초반 2017년, 2018년까지만 해도 5억대를 유지하던 게 2019년 8억대로 올라서고 2020년 8월 31일 현재 지금 작년과 비슷한 가격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가 되면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세요. 거의 10년 동안 우리는 4억대면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는데 2배가 올랐다고요. 2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8억대가 됐다고요. 8억대. 30평대 아파트를 살려면은 지난 10년간 4억대에서 살 수 있었던 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를 만들어 놔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 현상을 만들어낸 게 현 정부인 것이죠. 현 정부에서 양도세, 종부세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단을 낸 것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뭐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양도 차익 다 내고 나면은 본인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정부가 가져가요. 자, 그런 늘어난 양도세만큼 또 집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 가격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려왔듯이 세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킨 그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증세 정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요. 단순하게 현 정부의 권력, 즉 증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예산을 주무르기 위한 그들의 암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놀아나는 국민들, 세금으로 마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국민들, 이러한 분들이 지금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실을 아셔야만 지금 엉클어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제가 왜 흥분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력의 이바지 합대 이때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를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절의 약들을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제를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보돋운다. 우리의 장애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받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시련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Maybe I was right, maybe I was wrong.